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동시장실 진행을 맡은 산림휴양팀장 이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동네방네 구석구석 임업후계자 이동시장실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동시장실에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 더 큰 파주, 오집 민생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계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임업과 임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진옥 파주시 산림조합장님, 파주시 산림조합 이승만 전무님, 임업후계자 파주시 협의회 김정대 회장님, 조규빈 부회장님, 김병섭 감사님, 임미려 사무국장님, 오늘 이동시장실 개최에 앞서 시장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협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하셨습니다. 임미려 사무국장께서 꽃다발을 전달하는 동안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임업후계자 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정대 회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김정대 회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파주시 임업후계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대입니다.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경일 파주시장님을 임업후계자 회원분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파주시 임업후계자 회원들과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파주시 산림조합 전진옥 조합장님과 파주시청 실무부서장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파주시 임업후계자 회원들의 현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척 더위에 약하신 우리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시원하고 환한 그런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무더운 여름 잘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우리 존경하는 파주시 임업 후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임업 발전을 위한 뜻과 마음을 모아 오늘 이동시장실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정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전진옥 파주 산림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깊이 되새기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쭉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해왔는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만 좀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동시장실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제가 이동시장실을 하셨던 분 계시는가요? 예, 많이 한 4분 정도 하셨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임업 후계자도 되시고 뭐 이제 여기 조규빈 사장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산단, 산단 쪽에서 그때 이동시장을 한번 하셨고, 김정대 회장님은 적성 쪽에서 그때 한번 하셨었나요? 사회적 경제에서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동시장실을 해요. 왜 하냐 하면요, 이 더위에 약하다 그래서 좀 옷을 벗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시민이었을 때 선거 끝나고 시장을 뽑아놨었거든요. 근데 시장님을 4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대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대의민주주의의 좀 약점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야겠다고 제가 경기도의원 때 생각하고 제가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동시장실을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겠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소통을 하고 이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전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한 10번 하다 말겠지 정도가 대세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그거 나중에 귀찮아서 힘들어서 아마 못할 거야 이랬는데 지금 오늘 94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목표는 이동시장실을 제 임기 중에 한 200회 정도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가 일정 잡혀서 같이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그 소통을 하는 이제 가장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런 예전에 이제 이런 방식 약속 대련하고 미리 질의서 주고 답변하고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공통된 예를 들어서 여기 임업 후계자시니까 임업에 대한 공통된 질의 같은 경우는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시장 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전화를 엄청 해요. 특히 한 8시 이후에 한 잔 드시고 주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만나고 싶다. 어떻게? 독대로. 근데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보니까 시간 단위가 한 30분 단위로 쪼갰어요. 제가 지금 어디 갔다 왔냐면요. 아주 숨차 죽겠어요. 저기 어유지리에 젖소하고 한우 경진대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차 타고 여기 오니까 지금 3분 전이에요. 3분 전. 그러니까 또 이게 한 2시간 정도, 한 1시간 반 이상 하니까 제가 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시간대가 거의 촘촘해요. 그러니까 행사 끝나고 갔다 오고 아니면 사무실에 있으면 보고 들어오고 오늘 보고도 아침에 한 5-6개 들어왔나 봐요. 인사철 다 되니까 더 들어와요 요새.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뭐 하다가 또 삼천포로 빠졌나 보다 이게. 뭐까지 얘기했죠 제가? 그거 아까고 그래서 네, 뭐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0회 정도 할 건데 200회 정도 할 건데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실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 좌측을 보시면요. 저희 국장이 지금 국장급이 3분 국장님 2분, 국장급 1분,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3분, 국장급 하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 4분 앉아 계시고 저 뒤에는 우리 실무자들이 쭉 앉아 있어요. 이분들이 과장님도 저 과장님들 또 뒤에 쫙 계시네. 이분들이 그냥 와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도요.
얘기하셔도 저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랑 얘기하셔도 제가 그대로 받아서 실무자들한테 줍니다. 검토해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오롯이 임업 후계자 여러분들하고 1시간 반을 쓰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권한을 주셔갖고요, 4년 시간과 권한을 주셔서 제가 인사권도 갖고 예산 편성권도 갖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데 위치하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제가 인사권도 쓰고 저기 하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저 위에 있겠죠. 근데 공무원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만나게 되던가요? 근데 저랑 같이 이동시장실 하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동시장실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해드릴 거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공직사회가 뭐 하나 하면 좀 정확하긴 한데 우리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빨리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요. 뭐 심의도 밟아야 되고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면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럼 시간 달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위 법령에 어긋나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시가. 근데 자꾸 불법하라 그러면 법령을 좀 벗어나서 하라는 말씀 주시면 저희가 못해요. 또 하나, 예산의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시가 저희가 지금 한 2조 정도 이제 본 예산 편성이 2조 77억인가 정도 본 예산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을 갖고 그 안에서 50만 명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어디에 시급성이 있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많이 먼저 좀 가고 또 좀 시급성이 덜한 거는 좀 뒤에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자리 어렵게 시간 내에 갖고 오셨으니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는 크게 없어요. 근데 지금 되게 보면 그러니까 그 임업에 관한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니까 아마 공통된 의견, 그러니까 공통된 그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네 분이서 이제 이동시장실 했는데요. 이동시장실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들은 어디까지 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분수일이 이동시장실도 했어요. 그다음에 창만리 이동시장실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적성의 평화마을 맞나요? 예, 객현리. 예,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도 해요. 팜스프링 이동시장실, 산내 9단지 이동시장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요청하면 할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처음에 이동시장실 할 때 크게 잡았었어요. 예를 들면 문산읍 이동시장실. 그러니까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오시는 분만 오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단위로 하니까 이제 지역 유지분들이 주로 많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길이 포장이 안 됐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시면 앞으로는 그렇게 좀 세세한 부분에서도 계속 할 테니까 신청해 주셔요. 신청하실 때 동네 관할이다 싶으면 읍면동장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임업 관련되시면 좀 목적이 특수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산림휴양과나 이런 쪽에 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한 번 더 하자고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이동시장실을 소통의 장으로 알고 여러분들하고 그런 만들어 갈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요. 손을 들어주시고 조남을 말씀해 주시고 한 분이 하나씩 해주시면 좀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될 것 같아요. 한 분이 막 4개, 5개씩 해주시면 다른 분이 이제 시간이 이게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다른 분이 말을 못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못하고 가시는 분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2개 정도 준비해 오셨으면 또 다른 분들 웬만큼 한 번 다 하시면 또 손 드세요. 그럼 그때 또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효율적으로 아마 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제는 그러니까 임업에 대한 부분들이 큰 주제가 되겠지만 큰 뭐 구속사항들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 기준은 아니고요.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처음으로 시작하실까요? 예, 우리 김명섭, 네, 예, 감사님께서. 처음으로 해야 기억에 잘 남으시겠지. 네? 처음으로 해야 기억에 잘 남으실 거 아닙니까, 아유, 회장님. 네. 우리 파주시 산림조합 상당히 요즘 상당히 그 고군분투해서 잘 전진욱 조합장님께 잘 운영을 해나가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거기서 산림조합의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항상 염려스러운 점도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시장님도 우리 뭐 농촌에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임야가 우리 한 60%대 뭐 이렇게 해서 공익적 가치나 뭐나 상당한 그 우리가 뭐 산소나 뭐나 이런 거 많이 누리고 있는데 예. 우리 이게 임업- 보니까 아까 인사말에 네. 공익적 가치가 259조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이게 259조요. 이걸 쭉 다 근데 읽으면 그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 가치를 예. 누가 뽑았는지 모르지만 참 그게 글쎄요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참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그래도 파주시에 산림조합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또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톱밥하고 우두칩 또 예산까지 세워서 농민들이 또 그 톱밥 우두칩을 갖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쉬우면은 전 품목이 저도 이제 신청을 하러 갔더니 품목이 아니라고 안 받더라고요 신청을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전 품목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품목에만 지원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전 다시 제가 품목으로 이제- 이해를 잘 못해갖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뭐 블루베리는 되고 고추는 안 되고 뭐 톱밥 지원 사업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제 전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뭐 이유는 모르겠고 일단 되게 해줘라. 되게 해줘라. 되게 해줘라. 그리고 잠깐만 좀 그러면 요거를 좀 이유를 들어보고 들어보고 한번 그거 네, 그게 그리고 우선 질의예요. 그리고 또 좀- 첫 번째 질의. 예산이 좀 상당히 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처음 해서 예. 좀 예산을 좀 더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가지. 예. 첫 번째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전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톱밥이나 상관없이, 우두칩을 예. 종류에 상관없이 톱밥에는 적용을 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을 좀 늘려달라. 이제 신청을 해도 이제 그 예산이 부족하면 다 삭감이 되니까 양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다 끝났나요? 네, 벌써 네. 끝났나요? 예산 세웠던 게 세운 지금 거 가을철에 조금 다 남은 끝났어요? 것 같은데. 예. 올해 아직 남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올해 예산 한번 봐보고요. 예산은 한번 올해 그 운영되는 부분들을 좀 보고 저희가 좀 내년 예산에는 한번 좀 감안해 보도록 시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근데 예. 이제 잠깐만 그 말하라고 해요. 이렇게 급해. 예. 또 한 가지만 아니 하시라 그랬는데 잠깐만 이렇게 예. 까먹는다니까 지금 아까 뒤에서 답변하려고 지금 제가 우선 그리고 이병직 과장님이 여기 우선 답변을 좀 먼저 하고 아까 요거
종류에 상관없이 톱밥을 좀 만들 때 그걸 좀 받아달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에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일단 톱밥 우드칩 해갖고 농가지원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만들어 갖고 농가에 배분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그 산림조합에서 미용시설이라고 우리 웅담리에 그 톱밥 제조 공장이 있어요. 지역 내에 나오는 우리 산림조합에서 그거를 농가한테 보고를 해갖고 활성화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게 농가한테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풀이나 이런 걸 안 나기 위해서 그 가수, 브루벨리나 아니면은 부추 아니면 양파라든지 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6천만 원을 이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갖고 6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다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남았어요. 여기에 남았는데 김효섭 회장님이 이제 뭘 해달는지 모르지만 무슨 장목으로 해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정성 있게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병직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김병석 감사님이 아주 집요해요. 아니 나를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또 안 된다고 그러지 알았더니 요새는 실무자 의견이 최고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하시네. 아니 세 가지가 묶은 거예요 다. 같이 공통적인 게 예. 있는데 사실 그 원자재가 그 원목이 지금 우리 파주시에 제가 알기로는 조림지가 39헥타 정도 된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인목이나 뭐 부산물 같은 게 사실 톱밥을 한다 그래도 1년치 양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많이. 그 전에는 그게 뭐 300헥타도 넘었었는데 조림지가 한 뭐 10분의 1도 더 줄은 것 같아 갖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그 산림청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산림지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예, 갖고는 사업이 안 되니 이제 좀 확장. 톱밥이나 이제 우드침 빨 수 있는 양이 예.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부족합니다. 예, 그게. 예, 요거는 우리 산림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산림연구장 김종훈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치산 녹화 사업이라 해서 이제 많이 돼갖고 지금은 사업량이 계속 줄어드는 실정인데요. 또 저희가 이제 산림 사업에 대해서 또 시범 사업이 끝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림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갖고 조림이나 숙박고기 양을 매년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과거처럼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부터 더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늘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으면 빨리 끝날까요 오늘? 아유 오늘 저도 뭐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딱 끝나면 좋죠. 뭐 그냥 맨날 그냥 제가 이동시장실 한 1시간 반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막 기가 빨려갖고 그날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나마 그래도 한 번밖에 없어서 다행인데 저번에는 일주일에 3번을 편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3번 하는 주는 아주 힘들고 이 2번도 녹록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배려해서 한 번만 얘기해 주시고 끝내 주시면 사무장님께서 예,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네, 또 감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업후계자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또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숲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DMG 숲의 대표 임미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님께 또 다른 차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임업이라고 하면 보통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영역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의 임업은 임업이라고 하는 숲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나 관광이나 체험하고 연결
연결되는 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파주 같은 경우는 이 전 면적의 40% 가까이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운정이나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이 파주의 숲을 활용해서 체험이나 어떤 휴양을 즐기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건이 구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고민되는 영역 중에 하나는 특히나 이제 DMZ나 민간인 통제구역 혹은 적성이나 파평 같은 우수한 숲을 조금 더 임업의 개념에서 관광이나 이런 다양한 지역 사업과 임업을 연결해주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안을 주세요. 네, 특히 제가 이제 이번에 파주시 관광가에서 지속 가능 관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민간인 통제 구역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가 않아서 이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이제 문화관광가에서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지속 관광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운정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북파주를 잘 모르니 운정에 계신 분들과 숲을 좀 연결해주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사업을 좀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시범으로 좀 진행이 돼서 저희 같은 임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또 운정이나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숲을 좀 더 활용해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면 저희 같은 임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지금 1차 산업에 의존해서는 사실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임업뿐만이 아니에요. 그 생산하고 가공하고 이제 다른 농업들도 똑같고 임업도 똑같아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장 들어서 한 2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근데 창의적인 부분들은 민간에서 잘 해요. 그 안을 주시고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파주시는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에요. 돈을 잘 쓰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주신 세금을 갖고요. 돈을 잘 효율적으로 쓰면 잘한다고 그래요. 돈 벌면 이상하게 돈 벌면 안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데 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고 할 때 뭔 사업을 하실 거 있으면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현행 법에 맞거나 우리 그 공익에 맞거나 시민들의 편의를 받고 또 사업적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는 도울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휴식 공간이 이게 임업은 보통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로컬 푸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대형 마트도 있고 그래서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로컬 푸드 욕구가 굉장히 셉니다. 시민들이 지금들 보면 소득 우리 35,000불 이상 되는 시대에 관광과 휴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마땅히 갈 데 없어요. 저도 아들이 지금 20 몇 살이에요, 얘가? 29, 25살인데 8인가 4인가? 뭐 헷갈리네. 그래서 얘들 데리고 가족 데리고 마땅히 어디다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풀빌라 한번 저 가족들 데리고 갔다 오면 한 150만 원 하루에 200만 원씩 달랜다며요. 그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캠핑장도 공공 캠핑장도 확충하려고 그러고 민간 캠핑장도 지금 자꾸 이제 장려를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약에 우리 그 임업 쪽에서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시민들의 휴양과 이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임업도 좀 활용 가치를 훨씬 더 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시면 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서포트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해볼게요. 예. 근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거 알죠?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게 저희가 못해요. 예산을 왕창 너무 달라 그러면 또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 저기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이제 뭐 딱 도와서 여러분들이 한 3, 4년 뒤에 딱 되면 딱 셋업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도 좋고 우리 시민들은 또 더 좋은 공간을 갖는 거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아, 예. 금방 끝내려고 그랬더니 소리를 그냥 이제 막 드시네. 예, 예. 먼저 하시고 뒤에 하시고 그러시면 돼. 앉아서 하셔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 3동 15통 전 통장 김진선이라고 합니다. 예. 민생을 해도 된다고 해서 예.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금신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순달교 방향으로 그 도로가 있는데요. 예. 그 나가는 방향에 예. 차선 관계로 예.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큰 것 그 같아서 금신초 그 좁은 길에서 그 나오는 그 네네네네. 저기 그 큰 도로로 나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저 금신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바로 이제 그 금천역 쪽으로 나가는 거 말고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순달교 방향으로 정문에서 예, 예. 직진으로 예, 예. 가는 방향인데 그 끝나는 부분에 차선이 이제 직진하는 차선하고 가변 차선이 없어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저 2년 전인가 일환으로 해서 이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시청에 이제 건의가 들어갔었는데 그 파주 경찰서까지 갔었나 봅니다. 근데 이안으로 답변이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답변이 하도 없어서 한번 또 다시 답변이 그때 정확하게 안 왔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왜냐면은 물론 여쭤봤어요. 했더니 뭐 재개발 지역이고 예산이 부족하고 근데 그 차선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이런 기회가 돼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 위험이 사고도 난 거 몇 번 봤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또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문석 과장님, 그 우리 도로관리과장이시거든요. 예. 금신초교에서 그 나가는 그래도 우측 가독차로 얘기하는 거죠? 우측으로 빠지는 거. 그거 먼저 그 도로 부지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말씀 한번 드려요. 예. 도로 부지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서가 왔어요. 예. 그래서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도로 전봇대 있는 데를 없애고 도로를 만들면은 딱정대로 수용해야 될 부분이고 수용을 안 하고 차선을 변경할 수 이렇게 이제 살짝 틀어서 가능하다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온 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안 된다는 얘기 있고 예산이 없다서 그렇다는 것도 아직까지 이제 저한테 어떤 결론이라는 답변이 안 왔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직접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거기는 한번 직접 가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좀 가갖고 정확히 보고 그때 아마 현실적으로 뭔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정확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예. 한번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뒤에 계신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예.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기농한 지 한 6년 넘었고요. 지금 잠깐 마이크가 되나요? 지금 현재? 예. 지금 이제 묘목도 생산하고 그걸 가지고 조남이. 예, 김문순입니다. 우계농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웅계농원? 우계. 우계. 죄송해요. 네네. 예, 우계농원. 예. 그 모목 생산하고 그걸 이제 저 분재를 했기 때문에 야생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원 식물 위주로 해서 재배하고 제가 이제 산에다가 이식해서 좀 더 키우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2년 만에 저희가 한 하우스가 6동이 있는데 이제 랑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랑랑 태풍이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닐도 다 날아가고 안에 있는 작물들도 없어지고 이번 겨울에는 또 막 폭설이 썰어져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좀 옛날 거라서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님이나 시에다가 얘기하니까 하우스가 좀 얇다, 32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접수조차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정해도 다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저 위에 농림축산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재형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작물까지도 피해 접수를 안 해주니까.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때 랑랑 때 뭐 그 피해 입은 농작물은 또 보상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것만 다 하고 또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 입는 경우에는 좀 아예 받지를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임업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많이 뭐 저 혼자 거의 버티다시피 하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시에 가면 창고가 많습니다. 뭐 시장실뿐만 아니고 기술센터 가도 전담별로 다 하는데, 임업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창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러 가면 시에서 안내해 주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여기 가면 저기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가서 직접 뭐 산림경영과나 산림휴양과에서 얘기하면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 지원사업 정도. 근데 지원사업도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에 관해서 얘기하면 금방 이제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빨라요. 근데 임업하시는 산림휴양과는 원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사업을 얘기하더라도 좀 힘들 상황이고 접수가 잘 안 되고 막 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임업을 애간해서 관심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무관님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2년마다 교체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가 되면 이런 임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직으로 오래 지켜봐야지 일에 익숙한데, 2년 되면 교체하면 또 새로 오신 분은 그 일 익숙하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이나 임업에 관해서 뭐 농진청이나 아니면 저 원예특작가나 거기서 뭔가 사업을 주면 이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도 다 검색을 해봐야 되고, 또 파주시에서 내는 기술센터에서 내는 또 거기 안내 자료를 봐야 돼요. 근데 업사무소 가서 그 담당관한테 물어보면 농림축산 거기 기술센터에서 낸 공지사항조차도 다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기술센터에 가면 거기 뭐 특작가나 저 위에 있는 농가원 같은 데서 낸 사업에 관해서도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 접수해 주세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하고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알아만 보자. 예? 그냥 알아만 보자 그러고 답이 그러고 없고.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업을 받으려면 매일 그걸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돼버리니까 저희가 지친 거예요. 지치고 또 거기를 접수하려고 해도 기한 초과라든지 기다려보세요 해서 연락이 안 와요. 또 그거는 또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장목반에 이렇게 재배 30년, 40년 넘게 정말 식물을 재배하시는 명인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춥기 때문에 식물 재배하기가 너무 악조건입니다. 그러기다가 규제도 많죠. 그런데 30, 40년 넘게 다 포기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이 한 2, 3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명인이라고 생각해요. 선배님인데 그분들이 포기하고 수의를 하거나 일용직으로 가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식물은 딱 봐도 이분들은 다 아는데, 근데 그분들이 큰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꽃들이 그냥 도매시장에 싸게 다 나가요. 판매처를 확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시는데 마을 살리기라든지 뭐 시민 뭐 공원도 조성하실 거고 하는데, 저희 생산자들이 조금 거기 판매할 수 있는 만약에 그게 해당된다면 그런 루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그 하는 거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마켓 같은 경우도 하고 다른 경기도 같은 데는 양평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주말 마켓이 활성화돼 있어서 뭐 농어민들이 로컬 푸드 아니라도 자기가 만드는 뭐 앞치마도 와서 팔고 화분도 와서 팔고 하는 그런 장터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저희는 일산이라든지 운정이라든지 도심권이고 그런 기호들이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연결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하고 저희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그래서 도매시장에 헐값으로 넘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런 진짜 명인 같은 분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막 그런 수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참여 저희도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좀 이 시장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그 가슴 절절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마음에 쌓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인사 이 시스템이 보면 보통 2년 이상 못 있게 거의 돼 있어요. 한 자리에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또 고인물 썩는다는 뭐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고 또 이분들도 지금 한 자리에 있으시면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한 2년 이상은 많이 안 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좀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 부분들이고 이게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는 이제 참 제가 이제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 이동시장실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듣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시스템을 한번 좀 잘 살펴볼게요. 그리고 한번 내부적으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동시장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이런 거예요. 같이 와서 소통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실 거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 여기 들어와서 작년에 계획 잡은 게 이제 로컬 푸드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운정에 한 200억 정도 투자해서 우선 지어가고요. 향후에는 각 우리 파주시 관내 주요 포스트에 로컬 푸드 하나씩을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우 젖소 경진 대회에서 옆에 이제 그 조합장님이 계셔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은 파주에서 생산된 것만 넣겠다. 당연한 거잖아요. 로컬 푸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철호 조합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고양시에서는 1년에 한 축산만 해서 한 400억 정도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인구가 한 반 정도 되니까 한 산술적으로 하면 200억 정도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좀 더 팔릴 수도 있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또 더 팔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임산물도 똑같이 저희가 뭐 화훼든 임산물이든 뭐 야생화든 뭐 이 부분들도 우리 로컬 푸드에는 우선적으로 좀 조합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우리 자체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 자체 우선 파주에서 소비되는 좀 이런 저번에 최백은 교수님 와갖고 한번 강의하는데 그걸 이제 생태 플랫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개념이 정립이 되면요, 이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그다음에 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소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홍조입니다. 일단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농림축산식품부 밑에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있으면서
업무를 시작할 때 농산물, 인산물 구분 없이 농촌진흥청에서 주요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농업 쪽은 지도 사업들이 연계돼서 내려가고 있는데 임산물 분야는 거의 지도 사업은 유명무실해주고 산림조합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들 이거는 신청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산림휴양가나 공원가에서 행정 업무만 전담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사업 신청이 없었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초에 농림부 사업이나 이런 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다 공개가 돼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주관을 저희가 신청받고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이 모르고 우리 일 아닙니다 했을 때는 좀 많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시장님께서 얘기하는 로컬푸드 판매에는 농산물, 임산물 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물이고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전에 여기 조합장님한테도 얘기하지만 저희가 인삼축제든 장단국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육성하는 거는 이제 약용 연구회나 이렇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임산물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표고버섯이나 뭐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한정돼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임산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코너를 조금 확대할 수 이렇게 소비자 직거래할 수 있는 쪽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산림조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센터하고 연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산림휴양가하고 다 서로 그 협업 체계로 해서 일을 하시면 아마 지금 생산 농가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는 걸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나요? 한 가지만 답변을 예, 예. 드릴게요. 시장님도 그런데 지금 우리 임업 가죽 쪽에 임업에 관해서 약간 뭐 계획이라든지 청사진 같은 게 있으면 갑자기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있다면 갑자기 청사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 사업이랄까? 예. 저는 아까 좀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대표님께 DMG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저희 제안을 좀 해주세요. 역으로 임업에 대해서 사실 여기 아까 그 말씀 답변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공무원들이 현실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40년, 30년 하시면 한 업에서요 10년, 10만 시간 하시면 전문가의 전문가.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있고 아까 그런데 막 2년씩 하다가 막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청사진을 내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아까 그랬지만 뭘 하시면 그 부분들도 좀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면 이제 김병석 감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뭘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표고버섯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설날이나 뭐 추석 때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저희가 뭐 직원들 선물하고 그러면은 한 2,000명 되니까 뭐 거기서 뭐 소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안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 그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채택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청사진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저희가 좀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네. 예. 저 뒤에 분이 먼저 드셨거든요. 그러면 뒤에 분 하시고 그 다음번에 하셔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앉아서 하셔요. 앉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민북 지역에서 그 조경소하고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 박계웅이라고 합니다. 민북 지역 농민의 사무차장을 맡고 박계용입니다. 박계용 사장님. 사무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질문을 한 10개를 준비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안 되지는 않은데 하나 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조금 한번 다 도시면요. 그다음에 또 하세요. 네, 마음이 급하니까 그러면 3개만
원래 3개 하시려고 그랬는데 10개라고 그러고 3개 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제가 농민단체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회의실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임업 후계도 마찬가지고 이제 품목별 단체의 여러 단체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농민들이 앉아서 얘기하거나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인 회관 정도는 하나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꼭 필요한 예. 이게 너무 쉽게 말씀해 농업인 회관 정도는 하나 그냥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땅하고 그 건물 짓고 그런데 한 100억 이상 들 거예요. 아니 폐교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근데 폐교는 만약에 폐교도 예, 말씀하세요. 먼저 제가 지금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청소년 회관에 한 귀퉁이라도 해가지고 뭐 한 예. 층이라도 쓸 수 있게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농업인을 위한 이제 직능별 뭐 이런 회의실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인은 저기 아무것도 없어요? 회의하거나 이럴 만한 데가 없나요? 예, 저 농업센터 소장 상황조입니다. 회의를 하는 거는요, 이제 각 단체별이 저희 사무실에 회의장을 사용하겠다고 사전에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농업인 단체가 저희 공간 내에서 있는 거는 이제 농업경영인 사무실 이런 정도고, 농업기센터 내에서 있는 사무실은 회의를 하신 거나 이거 할 때는 사전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 교육 일정이나 이런 거 마치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농업인 단체들은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그냥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제 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거기가 이제 편하긴 편합니다. 예, 같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기센터가 가기도 편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찌됐든가 농민들은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하나 품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 가지 품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품목에만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 날짜를 잡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또 이제 일정에 따라서 또 교육이 있으면 또 뭐 임대사업소 2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강당이라든지 쓰기에는 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일정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연 설명하면요, 뭐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사무실 공간도 사전에 얘기하면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규모로 이게 회원들 몇 분이 모이시고 하면은 각 읍면에 있는 우리 농업인 상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담실 공간을 회의장으로 그냥 활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예,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런 건데 몇몇 임원들이 모여서 오늘 몇 시에 어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저녁 때는 안 하잖아요? 네? 저녁 때는 안 하잖아요. DMZ 않은 저녁 때는. 아니, DMZ 말고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평 면사무소에 있는 농업이상단. 이게 이제 애로사항이 이제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 세콤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좀 애로사항이 그러니까 이제 있을 거고요. 농민들은 이제 일정이 끝나다 보면 이제 늦게 7시 이후에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갖다 이제 일정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거 근무하고 관련됐을 때 이후의 공간은 만약에 거기 있는 상담실장이나 거기가 같이 있으면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퇴근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데 야간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일반 단체들도 관공서 내에서는 출입이 어려우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또 다른 아까 3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민북 지역에서 이제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마을이 이제 3개가 있잖아요. DMZ 대성동 마을 포함해가지고 3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나중에 들어선 마을이 이제 해마루촌 마을이라고 이제 20년도에 이제 그 수복 마을이라고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가장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향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게 벌써 30년 전, 25년 정도 되는 그런 해인데 지금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민북 지역에도 마을을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민원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다 마을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상위법에 저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없었던 일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해마루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선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같다. 청년 후계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2세, 3세로 해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그 자녀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이제 그 DMZ나 아니면 이제 민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뭐 건물이 들어올 거는 아니니까 아무리 그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을 거기다 이제 클러스터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젊은 후계 농업인이 많이 들어와줘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우선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한번 만들었으면 싶어서 제가 민원을 냈더니 이제 민원의 대답이 이제 거기 마을 만드는 거나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 아는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그걸 갖다가 궁금해서 민원을 냈다 그랬더니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단면 면민회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단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사단하고 이제 그 파주시하고 해서 이제 마을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앞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샤림이 그걸 갖다 한번 주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따라갈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거 두 번째. 예, 앞장서 볼게요. 앞장서 볼게요. 예, 그 앞장서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해서? 맞습니다. 예. 아니, 원래 시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원하시면. 예, 근데 이게 이제 현행법하고 이게 우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관 쪽에서 먼저 좀 해볼게요. 그리고 저기 그렇게 거기서 이제 집 짓고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일반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마을 외에는 마을 외에는 못 집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형성하면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또 이제 사업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못하니까 민간업자가 들어가야 될 건데 신청자들이 있어야 이 사람들도 뭐 토목을 하고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신청자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사실 이 내용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서 우선 좀 사전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해마루촌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러니까 그만한 사이즈의 해마루촌 정도 사이즈의 그 마을을 넣자는 거잖아요. 두 개나 세 개 정도. 두 개나 세 개나를 더. 우선 하나부터 한번 해보시죠, 뭐. 예, 그래서 하나 하면 반대가 많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왜요?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을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느낌이 확 뭐가 오냐면 이게 인구가 많아지면 아마 농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얘기들이 좀 나올 좀 저기도 있고, 아이고 이거 참 이것도 뜨거운 감자 아닌가 모르겠네.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이거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봐볼게요. 예, 봐서 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이 의견은.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또 이거 좀 바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저도 이제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알아보면서 계속 좀 얘기해 나가죠, 뭐. 예, 감사합니다. 예. 된 거 아니에요, 뭐 감사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 실장님, 이거는 한번 해당 부서에 한번 좀 조사를 해보라 그러세요. 예.
정책실장 김영수입니다. 그 해마루촌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보다 이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그 대두되는 게 이제 군부대예요. 군부대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그 캐파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하나는 그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제 개발행위라든가 아니면 농지 그 전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진입로에 대한 관계도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것까지 들어가는 농로라든가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금방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실 분들이 아니면은 그 우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합이라 그러죠. 조합이면 내가 한 1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서 이만한 땅에 살고 싶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에리어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하냐 마냐 아니면은 그 각계 그 부서라든가 중앙정부나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봐야 돼요. 법령들이요. 그래서 그 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생님께서 주셨으니까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예,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저희가 먼저 조사를 하는 게 우선순위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어떤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공론화 작업도 좀 필요하고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또 의견도 좀 많이 감안하고 해야 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게 또 하나 더. 아니요, 그 뭐 다른 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 저희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도 와 계셔가지고 감사한데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저는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게 제일 잘했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저 혼만 낼 줄 알았더니 오늘 칭찬도 해주시네. 오늘 그래서 다행입니다. 지금 오늘 그냥 아까 저희 사모님 말씀하셔갖고 제가 이게 살짝 좀 열이 받았거든요. 네. 가서 내일 내가 그냥 확 그냥 이랬는데 보니까 뭐 또 잘하는 것도 있다니까. 예, 최근에는 또 그 외국인 노동자들 북파진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장웅준 소장님 모시면서 많이 이 농민 편에서 많이 일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눈에 막 보입니다. 근데 뭐 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또 아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용미리의 한태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용미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용미리 임야가 용미리 산 93-11번지 내에 한우물이라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시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 공원은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고골 마을에서 주로 이용하시지 파주시 분들은 이용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공원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한우물이에요. 한우물? 예. 근데 제가 거기 한우물 공원. 아니 공원은 아니고 한우물인데 체육공원으로 조그맣게 아주 그냥 체육시설이나 운동시설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제 임야인데 파주시에서. 아 그래요? 예. 불법 점유를 한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 허락 안 받고. 근데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여기 담당자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 너무 아름다운 제 임야인데 제가 공매로 구입한 지 지금 만 1년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거네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에 금전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선도적으로 제가 가는데 방해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 시장님 처음 뵙고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둘레길도 제가 다 조성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장비 다 있고. 부자로 보이세요 지금.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그러니까 파주시 그 지역을 발전하는 게 저희 지가를 상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뒤를 보고 제가 하는 걸 보시고 못하면은 막으시고 근데 좀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먼저 출발할 테니까 좀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도와드리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그 저기에 잘 도와드리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점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뭘 하신지 모르겠으나, 예. 예, 잠시만. 제가 구체적으로 할 건 일단 접근성이 좋게 예. 등산객들이 다니게 그 둘레길 조성, 제가 그냥 둘레길 조성하고 주변에 꽃 심고, 예. 저기 뭐 저런 구조물 같은 거 안 합니다. 예, 잠시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아니, 제가 뭐 겁내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겁내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그냥 잘 하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담당자 분한테 좀,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렇게 인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좀 일이 수월할 것 같아서.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예. 앞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명도 회장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앉아서 하셔요.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영광입니다. 아, 영광까지 제가 무슨. 직접 시장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요, 요즘 자격증 시대잖아요. 농사도 그러니까 어디 누구시라고 말씀을 주셔야 또. 저는 맥금동에서 야생화를 키우는 공경춘입니다. 공경춘님. 네. 야생화요. 네. 예. 예, 요즘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농사도 자격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보면은 사이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게 열려 있어요. 그런데 농업이나 산림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는 열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영어 공부나 무슨 뭐 바리스타 자격증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농업에 관련된 거, 뭐 산림 자격증이나 뭐 종자 자격증 이런 거 하나도 안 열려 있어요. 그런 것 좀 열어주세요. 근데 이게 해드리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개설해놓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응? 사람들이 안 오면 그게 걱정되는데, 이거 딱 들어보니까 그게 걱정되는데, 좀 어때요? 좀 답변할 분이 있나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 장흥주 국장님은 오늘 인기 폭발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 어떻게 사이버로 공부하시는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지. 사이트에서 지금 다른 데서 교육하고 있는 그 사이트를 열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아니요, 거요? 개인 학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트를. 우리 그거 못하지. 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영리 사업이잖아요. 그 관에서 영리 사업을 어떻게 연결을 해요? 아니요, 영리 사업이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요, 제가 전국 시청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리고 도서관 사이트 다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이트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증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거를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거나 이렇거나 하는데 이거는 좀. 이거는 저희가 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예. 거기 뭐 자격증 사이트나 이런 거를 우리 파주시가 회원으로 돼 있으면은 거기에 돼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 학원들에 있는 그 과정들을 개인이 본인이 원래는 등록을 해서 그 교육을 받거나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주시가 거기하고 뭐 협약을 맺든지 해서 그 사이트를 시민들한테 열어주는 거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 관련 부서나 그래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자세히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왔나요? 내용을 전달을 해가지고요. 예. 여기에서 연락처 요거는 해서 한번 연락을 별도로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저 공경춘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양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종자기능사 사이트를 열어줬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예. 예, 참고로 이런 식으로 대라면 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참고로 파주는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유기농 기능사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 열고 하는 거는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농업 관련 분야는 가능한지 교육하고 담당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예, 우리 하겠습니다. 요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에서 네, 네. 아마 이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얘기 좀 오늘 안 나왔대요. 오늘 이 질문이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요거는 한번 그 평생 국에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저는요, 그 산채류 키우는 거 있잖아요. 예, 일본인들이 하는 거요. 근데 그 중에서 잎도 예쁘고 향기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이런 거를 키우는 걸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가 키울 만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국유림이나 시유림 같은 거를 임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거 누가 답변 좀 해드리시죠. 이게 또 이 법령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시우지는 저희가 아마 결정해서 아마 시우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는데 국유림은 아마 그게 무슨 재경부 땅이거나 기타 이제 다른 소속의 땅이면 그것도 소속이 달라서 예. 네, 산림형과장 김종훈입니다. 일단 시유림은 시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유림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유림 같은 경우는 보존 원칙을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지금 관련 법령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유림 관리소랑 협의를 한번 해보고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감사하다니까 막 정말 다 된 것처럼 막 말씀하셔갖고 이게 항상 보면 이제 그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임대를 줘놓으면 이제 그 시가 아니면 중앙정부나 정부가 뭘 하려고 했을 때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많이 있고 해서 어찌됐든 그걸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거 잘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정도 회장님. 예, 거의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마지막 아니에요. 말씀 못하신 분이 더 많아요. 네. 예. 저는 지금 전에 그 질문하신 분한테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내일 적성면사무소에서 1시에 국유림 대부에 대한 그 절차나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용 상담에 대해서 1시쯤에 적성면사무소 3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막 네, 행정에서 이렇게 좋은 설명회를 많이 해주세요, 사실은. 근데 오늘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산 편성과 인허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임업 후계자 협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전국 그 임업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산림 박람회가 산림청에서 후원을 하는 산림 박람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후계자 회원분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조직체처럼 기술센터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단협 조직들처럼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사업과 관련돼서도 임도라든지 숲경영 체험림이라고 하는 그 산림 분야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국유림하고 사유림하고의 연결을 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에서 이 예산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임도 사업이 산림에서는 절실한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도가 사실은 산림 보호나 산불 방지 차원에서 아니면 또 산림 휴양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산을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산림청에서 숲 경영 체험림 제도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 보존임지나 농림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영업 허가를 해줄 수 있게끔 서비스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라든지 카페나 식당 이런 거를 허가를 대위해주는 그런 제도라 임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한 게 산림청에서 전액 융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조 사업이 수반이 되게끔 지자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허가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도라든지 숲경영 체험림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전부 보존산지 아니면 농림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인허가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경사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지만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서 해석을 좀 해주시면 산림 그 임업인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 볼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또 하나 임도나 이런 부분들 보면 참 이제 결국은 도로잖아요. 근데 예산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임도 그 뭐 말씀하시는 게. 일 킬로에 보통 그런 것들은 한 몇 킬로씩 들어요? 예. 이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주셔서 그럼 제가 그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잘 살펴볼게요.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예. 지금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임도가 사실상 어려우면 임지 내에서 경영을 목적으로 그 작업로를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절성토 부분을 너무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답을 같이 운영을 하지만 농지에 대해서 절성토에 대해서 제한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거든요.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트랙터로 작업한다고 해서 시에서 제한을 하거나 인허가 그 감시를 감독을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유독 임야에 한해서는 임업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비닐하우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작업로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그 경영을 못 하는데 하나하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걸 다 도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면적인 임야가 많은데
오히려 제한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 또한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좀 어려운 질문을 자꾸 해주셔갖고 그다음에 여기 대회 나가실 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른 단체 좀 비교해서 좀 한번 지원하는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예예. 뭐 여기만 준다면 어렵지만 뭐 다른 단체가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그 부분들은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파주시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꼭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파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그래야 그 시스템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이게 경기가 나빠서 다 사업을 접잖아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다시 만들려면요. 지금 그보다 엄청 많은 그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주시가 가는 그 방향은 민생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국 최대로 저희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이게 다 어디 가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우리 지역 내에서 다 쓰이고 이게 선순환 구조를 계속 일으켜서 우리 일자리를 지켜내고 그 파주 시민들의 삶을 일정 부분은 지켜내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 400억, 500억 들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가는 길에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지금 1시간 반째 이제 가고 있는데요. 끝내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요, 앉아서. 또 전화 드려 전화는 전화는 아니고 예, 앉아서 하셔요, 괜찮아요. 예.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김윤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금천천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네네. 다리 그 개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예전에 시에서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는 드리는데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염이 돼서 아름다우면 거기서 발을 담글 수 있거나 뭐 아이들이 좀 거기 뭐 무더울 때 들어갈 수 있다던가 또 예를 들어서 산책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사실 많이 다니고 향후에 또 재개발되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그 영태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좀 약간 지저분한 물들이 많고 저녁에 가면은 흐린 날이라 가면 또 그 안 좋은 악취들이 많이 풍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천천 영태리에서부터 순달교까지 아니면 교학관까지 그 어떻게 향후 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좀 잡아볼게요. 네. 제가 거기 저 시장 되기 전에 금천이 지역구였잖아요. 거기 경기도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자전거 도로 놓은 건 아시죠? 그다음에 위에 이제 뭐 경관이나 하는데 물을 잡는 거는 그 물 수지를 잡는 거는 굉장히 큰 노력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거 한 곳에서 그렇게 나오겠어요? 거기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막 보면 썩은 물 내려오고 저녁에 뭐 막 썩은 물 내려와요. 하수구 통로를 예.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예. 빗물이나 자연물은 요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새마을이나 금촌이 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거기로 이제 다 출퇴근 그 전철 타시려면 뒤로 많이 내려오시잖아요. 그다음에 여름 그 봄, 여름, 가을로는 겨울에 추워서 좀 그런데 그 이용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요건 시간을 좀 주시면 한번 봐볼게요. 이게 또 언제 그래도 좀 물고기는 좀 사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오리도 와서 물고기 잡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리가 참 식성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예, 요 부분들은 삶의 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우리
하천 흐르는 부분들은 수질은 저희가 한번 좀 잘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다 아니 마지막 하신 아니 거- 저 뒤에도 있고 그런데 먼저 하시고 예 좀 이따 사무국장님 조금 뒤에 하세요. 법원의 가야리 사는 노연수입니다. 농사는 당계하고 엄나무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담배요? 아 엄나무하고 엄나무하고 당귀. 죄송해요. 왜 담배가 나오지? 아유 이런. 당귀라고 이렇게 이제 예. 그 해갖고 친환경도 받고 그랬는데요. 저희 지금 임야가 300년째 물려온 이 선주의 땅이거든요. 그래 이제 평탄하게 이제 그 농록길로 해갖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파주 군할직에 내가 거기다가 집을 짓고 파주군에서 허가를 내서 이제 집을 지었고 거기가 농록길을 갖다 개인이 경매를 받아갖고 들어와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 이제 파주시에서 길을 내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갖고 9년 동안 싸워갖고 형사 민사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는데 거기에 도면을 다 그려서 판사가 그려준 것까지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허가 일과에서는 행정법하고 형사법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주시에서 거기를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저희 걸음차가 들어와도 밖에다 놓고 지게차로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결 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내볼게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해를 사실은 잘 못해갖고 이거를 제가 이해하려면요 지금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그게 9년 동안 이렇게 재판을 해서 제가 다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로를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제 민법이나 형법이나 허가 3과에서 나가서 허가 1과에서 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로까지 다 돼 있는데 예. 허가 1과에서는 민사하고 저 파주시하고는 형법이 틀려서 우리는 요건만 맞으면 허가를 내준다. 그래갖고 거기를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차가 들어가질 못하고 사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 이제 걸음차도 못 들어오고 예. 뭐 수확을 해도 농협에서 2.5톤 차가 실러 오는데 내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현재 그런 예. 상태입니다. 예, 한번 저희가 한번 거기 실장님 한번 예. 지금 상태로 뭐 도면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답변하기가 조금 송구스러운데요. 그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 나가서 설명드리도록 할게 한번 살펴보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옴부즈만 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옴부즈만에서도 이제 만약에 담당 과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옴부즈만에서 이제 구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옴부즈만에다 한번 그 도면이라든가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은 거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파주시하고 행정소송까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저희가 저기 대법이고 인사가 다 있어서 대법까지 이게 길을 막고 파주시 후과니까 과장님은 이거 문제 없어요. 도장 또 경매받아서 도장치도 있고 길을 못 다니게끔 해서 그래서 저희가 당기 왜 해갖고 이제 해상서 이제 간판을 파주시에서 지원해서 간판을 내걸었는데 간판도 안 보이게끔 그냥 가감을 그냥 세우고 하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 지금 한 4정도 갖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대로 물리는 땅에서 이거는 아니습니다. 형사하고 민사하고 다 이기고 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가 일과 쪽에 해서 그 부분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워낙 또 이 참 아이고 예. 어렵네. 예, 우리 사무국장님. 네, 빠르게 질문 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일단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조금 더 부연을 설명을 해서 약간 더 요청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저희 파주시 임업 후계자분들이 80분 정도 계십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주에서 새로운 임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안에서도 이제 추경 예산을 보니까 농업과 농촌에 비해서 임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10분의 1도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농업은 기정액에 비해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5% 이상 증가했지만 임업은 1% 이하도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농민들의 육성이나 수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임업과 산촌 분야에 대한 예산은 보호나 산림보호, 산지 관리의 측면의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 임업인이라고 하는 임업 후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 편성이 좀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특별히 양평이나 다른 산청 등의 시군을 보면 조례를 통해서 전문 임업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자체적인 군비나 시비를 통해서 임업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임업인 분들이 조금 더 파주시 에서 일을 좀 또 성장하시고 뭐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임업에 대한 예산도 그냥 임업 산지 관리나 산지 보호의 측면 말고 전문 임업인 육성과 또 임업인들의 수익화 방안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관광 쪽을 제가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질문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후계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외국인 전문 해설사를 맡고 계시는 이화종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외국인 분들을 해설을 하다 보면 파주가 이제 1000만 관광 그리고 외국인이 60만이 오는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임진강을 보시고 제산땅굴이나 평화안보관광을 보시고 근처에 또 가볼 만한 곳 없냐라고 했을 때 안내해줄 방법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임진강 평화누리 공원이나 혹은 파주시의 관광 홈페이지에 저희 임업 후계자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체험 농장이나 혹은 임업 후계자분들이 생산하시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코너를 좀 만들어 주셔서 이 부분들이 바로 연계해서 수익화가 될 수 있거나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말씀하셔갖고 예, 좋은 말씀이시고 뭐 우리 김윤정 과장님 많이 적고 있는데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관광과장 김윤정입니다. 미료 대표님 좋은 아이디어, 시장님께서 아이디어 많이 주셔라 했더니 바로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예, 할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관내 임업 체험 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사유시설들을 시 관광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려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그 타당한 이유들이 이제 조건이 붙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 등의 방법이 좋을지 또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뭐 인가받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타당한 뭐 6차 산업을 인증받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홈페이지에 같이 홍보하는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예, 조업장님. 네,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그 우리 임업계통에서는 지금 그 표고버섯 생산하신 분이 꽤 계시고 그러는데 또 생산도 아주 잘하십니다. 잘하시는데 이 판로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 파주가 그래도 뭐 52만 앞으로 이제 더 100만까지 가고 그러는데 우리 대형 매장에서 우리 파주 농산물을 일정 비율은 쓸 수 있게 해줄 수 없나 하는 이게 좀 아쉽게 많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제 매장에다 한번 가서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는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만 우리 파주 농산물을 받아준다 그러면 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후계자 뭐 또 이렇게 소득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아마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아마 시도 가면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예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거의 지금 아마 이제 뭐 그 대형마트들이 지금
그 가락동이나 기타 도매시장에서 아마 물건을 떼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한번 그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그 해당 부서를 통해서 협조를 좀 구해 볼게요. 협조를 좀 구해 보고, 그래서 제가 로컬 푸드 매장을 직접 다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각 최소한 52만, 그러니까 52만 인구의 그 먹거리는 우리 파주에서 생산한 제품들, 그러니까 이 식품들로 채워서 가자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들은 당연히 저는 예전에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여기 들어왔더니 파주 시장 그 뭐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때 38% 나왔던 게 뭐지? 관내 수의계약률이 38%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이 파주시 관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빨리 올려라 그래서 지금 한 56% 정도 갔나요? 지금 한 56%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주시 기준은 똑같아요. 그냥 앞으로 이 안에 관내에 있는 업체 우선이고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 우선이고요. 관내에서 그 제조하시는 분들, 공장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그 우선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근데 그 마트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파주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서울에 사장님들도 많으셔서 그런 부분 애양심이나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파주에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하시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건 해당 부서에 한번 공문으로 좀 돌리고 한번 찾아뵈면서 일정 비율은 파주에서 생산하는 부분으로 좀 써달라고 얘기할게요. 쌀 같은 거는 익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까 표고버섯 말씀하셨으니까 뭐 표고버섯이라든가 기타 임산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전진옥 우리 그 산림조합장님은 그 산림조합원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신가 봐요. 그냥 볼 때마다 저를 못 살게 구세요. 예, 또 끝으로 저는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나는 못했다. 하시는 분 한 분만. 예. 끝으로. 예. 네, 저는 그 모루랑 다래랑이라고 그 표고버섯 관련해서 체험 농장을 프로방스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이모 부계자 협회가 이번에 새로 설립됐거든요. 예. 이번에 새로 설립돼서 말하자면 이제 갓난아이 막 태동을 했는데 실제로 뭐 저희 임업이니까 다 나무를 심더라도 막 심었을 때 물을 많이 주거든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빼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만큼 수유도 필요하고 이럴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저희가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임업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업인 명인 또 명품 또 임업인 명소 이런 거를 다 이게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주시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실제로 홍보를 직접 임업 후계자 쪽에 홍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된다면 직접 한번 자체적으로 뭔가 실용적인 쪽으로 한번 발벗고 할 수 있도록 수유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그 허준 선생님 묘가 여기 파주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임업 후계자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약초라든지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파주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셨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검토하시다가 스톱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막 태동한 이제 단체다 보니까 뭐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 우선 허준 선생묘 이제 발굴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견이 돼서 저희가 이제 성역화 사업도 좀 하고 관광지로 우선 좀 저기 하고 있는데 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 약초 단지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토질이 첫째 안 맞고 그다음에 그 약초가 대량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중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가까이 경동시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경쟁자들이 있어서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사실 이제 작게 해서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건 이쪽으로 연계해서는 할 수 있으나 이걸 산업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는 게 저희 내부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때 고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냥 문산역도 뭐 허준역 뭐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청사진을 막 했는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 예산을 들 바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우리 임업협회가 이제 새로 이제 그 추진된다고 하니 예 저희가 한번 계속 소통하시죠 뭐 소통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아까 이제 김정도 회장님도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우리 직원들 우리 그 공무원들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1시간 50분 정도 이제 거의 좀 흘러서 긴 시간 좀 오셨는데 이게 시간 내시고 오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끝날 때 되니까 저번에 어디야 그 영장리인가 분술인가 거기서 이제 이동시장실 했는데 아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끝에 막 본물처럼 터져갖고 막 나오신 거예요. 막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깝기는 했는데 어쨌든 오늘 이래저래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우리 그 여기 오신 그 우리 임업 후계자분들이 좀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동시장실은 계속 할 거고요.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꼭 임업 후계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 가면 사시는 데도 있고 또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신청하시면 저희가 항상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임업 후계자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네방네 구석구석 임업 후계자 이동시장실을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박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